네, 안녕하십니까. 박대용 전진안의 알 권리 프로그램을 맡게 된 박대용입니다. 저희들 시민방송 RTV에서 이런 알 권리라는 프로그램을 사실 정보공개라는 제도를 이런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TV 프로그램으로 아마 이렇게 만드는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이제 정보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것으로 하는데 이런 정보공개 청구 혹은 정보공개 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민방송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자 이 새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저는 시민방송 RTV 이사장이고요. 자, 우리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또 알 권리 연구소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알권리연구소 전진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알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환 소장님은 사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제도의 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신 것도 정보공개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하거나 혹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이나 이의신청이나 혹은 대통령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 함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같이 질문도 하고 같이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저희 시민방송 RTV의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전혜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전예훈입니다.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서 열심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 저희들이 최대한 눈높이를 낮춰서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단 주제가 좀 이렇게 좀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어서 일단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소장님, 일단 대통령 기록물을 우리가 꼭 이렇게 좀 알아야 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더 알아야 되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우선 대통령 기록물은 우리나라 생산되는 기록물 중 가장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생긴 지가 2007년부터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사실 대통령 기록물이 없었습니다. 예, 대통령 재가 기록이라고 하는 사인 기록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7년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에 가장 중요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되게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이유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 명단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친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초대가 됐다거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했었던 것 같은데 전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대통령 취임식 명단이랑 관저 공사 업체들이 좀 궁금했어요. 더 탐사에도 많이 네네. 언급이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봤었는데 네네. 공개가 됐다가 비공개가 됐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특히 이제 공사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한번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내역 같은 것들을 비공개했다가 다시 또 공개했다가 막 바꾸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도 기준이 없어 보여요. 그 사실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혜성으로 이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2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 이하만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그 이상의 수의 계약을 줄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의 계약 목록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다 하고 있군요. 네, 그 공개를 해야만 그 자료가 이제 투명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측근들한테 친인척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수의계약 내용은 아주 철저하게 사실은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다가 이제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지웠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이걸 이제 비공개로 전환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건들입니다. 네, 예. 이게 나중에 또 뭐 대통령이 이제 권력자라서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서도 저래도 되나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게 아닌데 예. 특히 이런 부분들은 더 자세하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뭐 사실은 몇 천만 원짜리 계약만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사실은 다 공개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수주를 받은 업체가 사장이 누군지 다 관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제 행정 감시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이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그 취임식에 초대됐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언론인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 기록이 없어졌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웃음이 좀 났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이 대통령 취임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 중에 가장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네. 취임식 관련된 기록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인수위하고 대통령 이제 취임식을 준비하는 행정안전부하고 경호실에서 같이 관리하는 그런 정보인데 이것은 이제 없앨 수가 없는 정보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가장 측근들을 이제 초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물들은 경호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나중에 총무처나 이런 데에서 뭐 대통령 선물을 보낼 때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어질 수가 없는 정보들입니다. 근데 이걸 없앴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럴 리가 없고 이건 대통령 기록물상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게 생겨난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없어졌다가 나타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거는 그 법령이 어떤 겁니까? 공공기록물 관리법인가요? 예, 대통령 기록물법에 대통령 기록물법.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제 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뻔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건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예, 폐기를 하려면. 아, 폐기를 하기 위해서. 예, 근데 폐기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걸 폐기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이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자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 개인정보법에 걸려가지고 파쇄했다고. 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그게 말고 이제 아주 상세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삭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초대가 되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영원히 삭제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영구 보존 기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대통령 취임식 그 초대 명단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받아봤더니 지금 과거의 대통령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 검색이 다 됩니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 기록들을 없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지금 사실 그 행정안전부의 해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얼토당토한 해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장관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얼무무리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분의 말이 굉장히 위험한 범죄 행위였던 것이죠. 아니 근데 오늘 지금 방송으로 처음 이거를 이제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 나온 그 영상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청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는 이를 모두 파기했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 기록물을 삭제한 건 불법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명단 일부를 보관 중이라고 정부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행안부는 취임식 종료와 함께 자료를 일괄 삭제했고 일부 남아있던 자료도 지난달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2조에 의하면 인수위 취임준비위원회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를 했다. 그게 팩트입니다. 사라졌다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입니다. 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회의원께서 얘기를 하네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입니다. 이러는데
지금 이 답변하는 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데 이분이 파기했다고 자백을 했군요. 네. 근데 이제 저분이 알고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사실은 보고를 받았겠죠. 예,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실제로 파기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기록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기하지 않았는데 하도 이제 야당에서 이제 달라고 하고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다가 더 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참 기록물이라는 것들이요 보면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기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왜냐하면 있으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의 사적으로 어떤 관계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단이 나오게 되고 또 없으면은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 그런 기록물이 바로 대통령 취임식 명단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감춘 것처럼 그런 해프닝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다 찾은 걸로 네. 또 새롭게 나타났더라고요. 예, 네네. 새롭게 명단은 창조되었습니다. 명단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이 명단뿐만 아니라 또 하나 또 있었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업체. 네. 네. 수의계약 업체도 지금 네, 공개됐다가 비공개됐다가 다시 공개됐다가 뭐 그렇죠.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것도 다시 이제 저는 부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계약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 없고요. 예. 나중에 뭐 감사원이나 또 나중에 이 정권이 다 끝나갈 때쯤 되면 또 검찰에 의해서 다 부활이 됩니다. 예. 검찰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기가 막히게 또 찾아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 이지원이라는 그 청와대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이지원이라고 우리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끝나고 난 뒤에 많이 들었었어요.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이지원이라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그 다른 정부 때도 이지원을 다 사용을 했었습니까? 예, 이제 이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게 업무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또 결제, 그다음에 보존, 그다음에 이관 과정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지원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종이 기록 시대 때는 이제 종이를 들고 가서 이제 결제를 맡고 또 거기 사인을 받았지만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업무의 그 보고 과정들을 다 남겨놓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행정 뭐 요원이 이제 6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부터 보고한 것이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보고한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변경되는지까지 남아 있어요. 시간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이걸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특허를 받았어요. 본인이 직접 개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허를 받아가지고 대단하시네.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굉장히 기록에 대해 집착이 되게 강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 이제 과정을 남겨놓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을 남겨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이제 투명하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이걸 또 약화시켰습니다. 예, 이런 이제 의사결정 과정들을 조금 더 대거 생략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로 이제 바꿨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다시 이거를 이제 또 그걸 또 고도화하는 또 예전처럼 또 고도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지원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원 시스템 설치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기존에 청와대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깔고 있는지 외부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업체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발주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결제 그냥 종이 기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약간의 이제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게 되면 대통령 기록의 멸실 또 이게 개인적으로 또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그 사실 사무공간이 이전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무공간 이전뿐만 아니라 기록물 관리 시스템까지도 사실은 옮겨갔어야 되는데
그게 옮겨갔다는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제 행정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출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출입국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직원들이 밥을 먹으면 이제 뭐 식자재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뭐 수백 개가 깔려 있습니다, 청와대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일관적으로 다 이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지금 굉장히 저는 이렇게 잘 못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그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뭐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은 시스템의 완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면요,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서부터 언제까지가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제가 전에 한번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연히 갔는데 막 초등학생이 연필로 쓴 편지까지도 다 보관이 돼 있었고, 그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시기에 그 선거 막 그런 화면도 막 다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이 아니시죠. 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다가 탄핵을 당해서 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지금 사면돼서 다시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면 그 대통령 기간까지만 기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재판받고 감옥에 갔다가 사면받고 다시 나왔다, 여기까지도 저장이 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네. 기록물을 봐야 될지 그게 이제 관심이네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대통령 이제 기록물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당선이 돼야죠. 예, 당선이 돼야 그럼 됩니다. 이번 같으면 3월 9일부터네요. 네, 그렇습니다. 3월 9일부터 이제 대통령 인수위가 이제 꾸려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 기록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취임식이 아니고 그 전부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3월 9일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예, 그때가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보좌 자문기관의 보좌진들이 생산하는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까지만 해도 어떤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결재한 기록들, 그걸 대통령 재가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랬는데 대통령 기록물법을 만들면서 그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뺐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 결재한 기록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요, 예, 일반 기록물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 기록물은 오직 그 이제 대통령이거나 보좌하는 사람이거나 자문하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만든 기록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대통령 기록물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예, 그냥 그건 퇴임 기록이고요. 예, 그래서 오직 그렇게 당선부터 예, 퇴임까지 그렇게 모든 것이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뉴스에서도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게 그 국정을 운영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존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취임식 참석자 명단도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또 수의계약 업체들에 대한 현황도 또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이지원 시스템도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네.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5년 뒤에는 도대체 뭐 남아있는 게 없는 형태로 5년 동안 그냥 암흑기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참 이제 신기한 제도인데요. 예, 생산을 직접 하지 않거나 또 이제 이 기록물을 본인이 이제 없애거나 막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나타나는 게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네,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보좌진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것들을 공식으로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써야 되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수첩 기록, 비망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아 있어요. 총 56건에 달하는 안전수석 업무 수첩 내용을 구치소 조사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증인이 작성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여 적은 것이고 나중에 추가한 내용은 없는 것이죠.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몇 가지 막 없어져 있는 것도 있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은 이게 뭐 나중에는 다 암흑기로 남는 게 아닌가요, 이게? 대통령은 본인은 이제 대통령 기록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수많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보좌진, 참모진 이런 분들이 수기로 기록을 남기거나 또 아니면 녹음을 몰래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도 관할하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네. 다 살아 있군요. 다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개인 핸드폰에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가 기록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네. 이렇게 뭐 보좌진들이 막 낙서한 것까지도 대통령 네.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증거물로 나중에 다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편입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예, 그래서 본인은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써놓은 것도 기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참- 직무상 작성을 하면 네, 기록물이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게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한 사인들, 낙서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증거들이 남아 있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대 시대에는 기록을 남길 이제 수단이 너무 많아졌어요. 휴대폰. 예, 일단 휴대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청와대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찍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런 뿐만 아니라 CCTV도 있고, 온갖 시스템들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가 기록이 될지는 나중에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취임식 참석자 명단이 뭐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또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기록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록물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취임식 초청자 명단 요거에 대한 보존 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대통령 기록물은 사실은 보존 기간이 없습니다. 아까 영원이라고. 예, 영원히 기록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 일단 이관이 되는 순간 그걸 이제 없애는 것은 거의 아주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 기록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주로 폐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물건들이죠. 물건들.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들, 그다음에 책상들 너무 부피가 크잖아요. 예, 그런 부피가 큰 것들은 보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가끔 없애긴 합니다만 기록들은 대부분 다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없앨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조선왕조 실록처럼 영원히 대한민국 공화국 실록처럼 영원히 내려가겠네요. 예, 500년 뒤에도. 우리 이제 중요한 제 얘기를 하셨는데 조선왕조 실록이 왜 없어지지 않았냐면 네. 당대 왕들과 그 자녀들이 못 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없앨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관들 기록을 보면은 뭐 왕이 이 말 한 거를 지우라고 했는데 내가 지우는 척하고 안 지웠다 막 이런 기록들까지 맞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럼 네. 지금 대통령 기록물은 우리 대통령이 못 보는 건가요? 자기 때 아니 자기 기록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외부에서 이제 보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15년 동안 보호를 해주자. 보통은 이제 15년 가까이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만약에 보려면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에 영장을 받아와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데에 이제 예외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억이 나는 게 세월호 뭐 7시간 기록을 뭐 공개해라 말아봐 했던 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예, 그 당시에 그 기록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검찰에서 고등법원에 영장을 받아와서 수사한 목적으로만 열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는데 수의계약 업체 아까 비공개된 것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역시 어떤 이유로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또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현황 기록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예,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상 이게 이제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이제 기록입니다. 예, 생각해 보시면 계약서는 없앨 수 있지만 계약 관계는 있잖아요. 네, 계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없애기가 쉽지 않죠. 예,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없어졌다, 처음엔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프로토콜까지 다 기록이 되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되나요? 그런 것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이제 지난 여름에 우리가 이제 강남에 우리가 침수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잖아요. 네. 서울 강남 지역에 참 이런 일이 어찌 서울 한가운데 일어날 수 있나 싶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제 침수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퇴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퇴근하는 거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신선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크로비스타 벙커 수준의 온갖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서 보고를 다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뭐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겠지만은 실제로 과연 그런 건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또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의 그 보고,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역시 대통령 기록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아크로비스타라는 아파트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파트 안에 그런 이제 시스템이 등록돼 있으면 이제 그 보안상의 이유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그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이기 유출되고 있는 때문에, 거잖아요. 예, 사실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 건 불가능하고요. 이 재난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CCTV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난관리 이제 본부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전국의 모든 CCTV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저기가 물에 잠기고 있구나, 안 잠기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아파트에 그런 시설이 돼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무게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예, 그 얼마나 대단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근데 아파트에 책만 많아도 사실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보안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덕수 총리의 얘기는 이제 전화로 통화를 이제 했다 이런 얘기신 건데, 전화로 통화를 지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로 듣는 거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퇴근한 것에 대한 이제 변명이다. 이제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취임식 명단도 그렇고 이상민 아까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을 이제 뭐 바꾸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법에 위반이 되니까 지금 다시 말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찌 보면 그 국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좀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밖에 이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 판사까지 하신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나 또 뭐 관저공사에 있는 수의계약 업체, 그다음에 아크로비스타 뭐 보고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보관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기록물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전자정부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자정부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경호업체에서 우리 경호실에서 그런 걸 관리하지 않았다면 경호실도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초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온갖 법적으로 사실은 뭐 배임부터 다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예. 이게 소프트웨어라 가지고 이게 핸드폰으로만 봐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전자 결제도 핸드폰에 그냥 깔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예, 핸드폰에 깔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도 또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철저한 보안선에 의해 가지고 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핸드폰으로 본다는 건 예, 그거는 이제 외부에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와이파이 연결되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과거의 정부들도 조금 전에 이제 취임식 명단을 다 지금도 하고 네, 있다고 지금도 했잖아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록을 만약 우리가 지금 보고 싶다, 뭐 기자들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지금 막 뭐 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대통령 기록관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됩니다. 기록관에요? 예, 대통령 기록관에 취임식 관련된 이제 정보공개 청구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이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이름까지는 공개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공인들 있잖아요, 뭐 정치인들이나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분들은 이름이 다 공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그 대통령 기록물 법도 있고 정보 공개 이제 청구 제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과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열람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되게 새롭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 정보 공개 제도가 대통령 취임식 참석한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계기가 됐는데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 알고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이 정보공개법은 1996년에 우리나라 이제 국회에서 제정이 돼서 1998년 이제 김대중 정부부터 이제 법이 시행이 이제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 최초로 저희 우리나라가 이 법을 이제 시행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부한테 뭘 부탁을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그걸 민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민원. 예. 근데 이 민원이란 말이 뭔가 부탁할 게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예. 아주 굴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정보공개는 청구잖아요, 청구. 예. 이거는 청구인이 되고 그걸 받는 사람은 피청구인이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내가 세금에 낸 결과물을 보여달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선샤인 액트라고 그러는데 예 정부의 그 투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까만 그 뭔가 은밀한 암묵적인 이런 행정이 아니라 햇빛을 비추라는 뜻이거든요. 예,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대통령한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600조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600조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빨리 발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단체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 이 법을 가지고 계속 활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처음에는 한 몇만 건 정도가 1년에 청구가 됐다가 지금 몇백만 건씩 청구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막 하면 되는 건가 네, 봐요. open.go.kr을 이제로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에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통령 기록관에도 청구할 수 있고요. 예, 모든 곳에 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권리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잘 이제 누리셔야 되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최근에 그 친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니네 기관이 뭐 마스크를 어디서 얼마 샀는지 다 공개해 이런 청구를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니까 본의 아니게 A 업체에서 뭐 10개를 샀고 B 업체에서는 5개, C에서는 3개를 산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이다 답변을 공개하게 되면 뭔가 왜 A 업체에서 10개나 샀어?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B에서 5개 샀다, C에서 3개 샀다 해가지고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걸려. 근데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높지만 어쩌다 걸렸다 하면 우리 직원이 뒤에 있는 뒷장을 못 봐가지고 5개를 빼먹고 5개라고 보냈네요 하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하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예, 그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의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그걸 공문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데 공문서를 만약에 위조를 한다.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죠. 예. 실수라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나중에 검찰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고. 검찰까지 가야 예, 되나요? 실제로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그분은 용감하신 분이고 위험한 분입니다. 근데 별로 이게 이제 그렇게 막 따져볼 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뭐 판공비 막 이런 것들은 계약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따져보실 것 같으니까 있는 대로 적어드리지만 이렇게 뭐 마스크 얼마 샀냐 막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대충 적어서 보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어떤 시민들을 의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무서워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제도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정보공개법입니다. 왜? 청구를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어떤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내 일을 가지고 꼬치꼬치 묻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불안감이 온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제가 많은 이제 학생들한테나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불안감이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맞아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부패하고 굉장히 큰 문제들이 나중에 크게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정보공개 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이 만약에 마스크를 A 업체에서 5개 샀고 B에서 5개, C에서 3개 샀구나.
했는데 뭔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니네 통장을 한번 까보자, 뭐 영수증을 한번 다 보자,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을 만약에 언론에다가 이제 공개를 하면 반드시 그 마스크 업체에 제보가 와요. 재밌는 것은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지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적게 팔았던 업체한테 연락이 오겠죠. 예, 뭐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이 이제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를 그 지키는 선샤인 액트 같은 햇빛을 비추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알 권리의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는 것을 오늘 점점 알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는 것들을 뭐든지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도 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정부의 600조 예산이 들어간 데는 다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보공개법의 그 시행령에도 보면은 시행령에 이제 정보공개 대상 기관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 역시도 해당이 된다고.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정보공개 그 관련된 그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좀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농민이 계셨어요. 농협 조합원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농협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농협은 공공기관인가?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가 농협도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농협법이 있거든요. 농협법에 따라서 설립했기 때문에 농협도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실제로 농협에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대요. 했더니 농협에서 그 담당 과장이 그 음료수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더래요. 네, 취하를 좀 해달라고. 네. 이 취하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알 권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면은 실제로 대통령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지원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이지원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정보공개 청구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뭐 업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서 이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이름이니까요. 지금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관리 시스템,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가 얼마에 설치를 했고 어느 업체로부터 설치를 했고 예, 지금 어떻게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여정부 때 그 화면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청구해서. 그 화면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당시에 그 비서관이 직접 연락이 와서 저한테 화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열람 신청을 한 거죠? 예, 화면을 이제 직접 그분이 브리핑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예. 대통령실 안에 청와대에서 아니면 아니 밖에서 갖고 와가 가져 나와서 예, 그걸 이제 스크린샷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또 굴러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청와대 정보공개 심의위원이었거든요. 예, 온갖 청구가 다 들어옵니다. 예, 온갖 청구가 다 들어오고 그런 이제 청구에 대해서 어쨌든 청와대는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보공개법이 무서운 게 뭐냐면 비공개를 하면 뭐 편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기관이나 다른 정부에서는 공개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투명성을 점점 의심받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비공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 지금 처음에는 없었다가 지금 이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바가 지금 이제 생성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지원인가 그 쓴다고 했던 사진이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보면은 쓰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 그거 그때 화면이 좀 비어 있어가지고 저도 잘 판단을 못 하겠던데 나중에 한번 넘어가는 순간이었다고 예, 나중에 좀 투명하게 좀 그런 거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보공개 제도를 아까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들었던 곳이 이제 농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농협 이외에도 많은 은행들이 있잖아요. 은행들이 뭐 농협뿐만 아니라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축협도 있고 또 수협, 뭐 우리은행, 뭐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도 정보공개 대상이
될지요? 예, 은행도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예, 따져봐야 되는데 은행은 굉장히 이제 국가의 책임성을 높게 부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중소기업은행이나 또 아니면 이제 큰 언론사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 이런 데 직접 청구가 다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군요. 예, 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은행이라는 곳이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이에 있거든요. 사실은 애매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 감독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그런 방법으로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정보공개 대상이 되나 싶어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립대학 같은 곳이잖아요. 네. 사립대학은 왜냐하면 이제 국공립대학은 당연히 정보공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사립대학이 과연 될 것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사립대학교에 지금 이제 임시 이사를 하고 있는데 예, 사립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라는 데는 없고요. 예, 사실상 모든 이제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관할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고 예산이 투입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사립대학교라고 하는 것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제 기숙사 비용을 높이거나 또 아니면 학비를 높이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학 내에서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들도 지금 정보공개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담당 직원들도 이제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예. 그럼 만약에 뭐 군대에서 뭐 병사들의 밥이 식단이 허술하다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병사들 밥값으로 얼마 썼는지 보여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식단표 같은 거는 각 육군에서 다 이제 이게 일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예, 군인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식단표보다 더 중요한 게 원산지입니다.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쇠고기 파동이 나거나 또 이제 뭐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뭐 생태나 이런 게 수입대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로 왔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 식당 또 군대에 군대 이제 원산지 같은 걸 청구해 보면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궁금증을 더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더 날카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한번 그 여기 이제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취재하면서 한번 경험했던 그 정보공개 사례는 그 요즘 대통령 부부의 멘토로 알려진 그 천공이라는 그 수염난 사람 있잖아요. 그 도사 조금 이제 요즘 뭐 미국도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해서 되게 해프닝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그 함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함양에서 산삼 축제가 있는데 산삼 축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 뭐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산삼 축제 때 발언한 것 때문에 산삼 축제 관련한 발언 때문에 이 사람이 제자가 운영하는 농원이 있거든요. 그 농원에 신선농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함양에 있어요. 그 신선농원이 함양군청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을 왜 받았지? 이래가지고 제가 함양군청에다가 공적 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을 줄 때는 공적 조서라는 것을 그 기록물로 생산하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왜 상을 줘야 되는지. 역시 날카롭습니다. 네. 받아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정법 강의가 있어요. 그 정법 강의를 통해서 함양에 있는 산삼 축제를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것이 그 상을 준 이유예요. 근데 그 유튜브를 자세히 저희 뉴스에서 저희 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천공은 함양에 있는 산삼 축제를 홍보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들어보면 산삼 그거 먹어봤자 뭐하냐. 지자체들이 이런 쓸데없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문제다라는 걸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송을 해서 그 조회수가 뭐 한 1만, 2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지도 않고 공무원이 상을 줍니다. 네. 욕을 했는데 사실은 축제를 욕을 사실 욕도 아니고 하여튼 뭐 엄청 깐 거죠. 그런데 상을 그 신선농원에서 상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상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참 많이 이제 있는데요. 네,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지금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성공했다고 이제 자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4대 강이 있다. 뭐 이러는데 그 4대 강 관련해서 이제 훈장, 포장, 뭐 대통령상 같은 걸 막 주거든요.
근데 그걸 정권이 지나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 상을 받은 걸 다 감추려고 해요. 원래 그 상을 받은 건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상을 주는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다 검색이 다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정작 정보공개 청구하면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기가 상을 받아놓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이제 우스운 거죠. 예, 예.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하는 건 문제잖아요. 근데 받은 거를 안 받았다고 그냥 거의 뭐 묵비권. 네, 안 받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할 수 없고. 예, 얘기 안 비공개를 하는 거죠, 비공개. 얘기 안 하는 거면은 그것도 잘못이 있을까요? 예. 불법이에요? 그것도? 아니 불법은 아니지만 그 비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이 얼마나 자신한테 과거에 이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뭔가 일제 부끄러워지는 시대 때 겁니다. 예. 일본에 받은 훈장처럼. 아 맞습니다. 일제 시대 때 예. 훈장 받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그 뭐 그렇죠. 언론에서 보도 최근은 아니지만은 과거에도 탐사 보도팀 KBS 맞습니다. 탐사 보도팀에서 그걸 보도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상 받은 것도 우리가 잘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한번 봐도 이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대일본 제국이라는 나라가 망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막 진짜 막 그 충성을 다하다가 훈장을 받았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그 훈장 받은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기록의 힘입니다. 예,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예, 내가 너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 예, 그걸 증명해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와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언론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일반 시민들에게도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방법이 있고 그 제도가 보장돼 있다. 그것이 바로 정보공개 제도다라는 것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시민언론 더 탐사 같은 경우에 취재진들도 이런 그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뭐 제가 전에 몸담았던 뉴스타파도 그랬고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서 탐사 보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탐사 보도에서 필수적인 취재 수단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정보공개 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가장 날카롭게 하는 이제 언론사가 뉴스타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수기로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볼펜으로 쓴 기록들이 남겨 있었는데 그것들 220건을 이제 이게 발굴해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때 공개를 했었죠. 그게 예. 그 사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비밀 기록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30년 정도는 볼 수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 그거 어떻게 10년 만에 공개됐죠? 네,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예,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게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대부분은 15년 안에서 다 공개가 됩니다. 30년이 아니고? 예, 30년은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30년이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생산된 지 한 2, 3년 만에서 계속 공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로 분류를 하면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에 목록을 다 이제 띄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대통령 기록관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기록들이 공개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앉아서 찾아서 볼 수 있고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면 저는 개인이라서 공문을 못 받잖아요. 어떻게 오나요? 저한테? 예, open.go.kr에 그 시스템으로 나옵니다. 그럼 예, 메일로 예. 오는 거예요? 메일이 아니고 그 시스템에 그 시스템에 예. 네가 정보 공개 청구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딱 뜨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바로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같이 정보공개 청구도 좀 하면서 네. 예, 그다음에 그 답변서도 한번 받아보고 또 공무원들한테 한번 전화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이 정보공개라는 청구라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소재로 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저희에게 한번 제보를 해주시면 지금 하단에 나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소개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우리 그 뭐 소장님이나 뭐 저나 우리 팀장한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보공개 요청을 또 한번 해보셔도 저희가 한번 그런 사례로 한번
정보공개 한번 직접 저희가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해주는 그런 약간 서로 이제 쌍방향 더 소통하는 그런 진행도 좀 해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정보공개 청구랑 네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네네. 모를 때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게 사방이 다 정보를 좀 내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재밌습니다. 네. 아마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궁금증이 막 무럭무럭 자라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하다못해 그 목록만이라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용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면 목록이라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 대장을 최근에 한번 청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청구를 해보니까 뭐 정말 희한한 것들을 청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봐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며칠 정도 있다가 대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청구 후에 10일 안에 이렇게 공개가 되도록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네, 있어요. 법적으로 10일 안에 정해져 무조건 있습니다. 줘야 된다. 아니 이렇게? 10%에서 10 정도는 이제 연장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공공기관에서 10일 안에 공개를 해주고 있고요. 예, 제가 요즘 느낀 것은 한 4, 5일 만에 대부분 이제 공개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예, 빨리 되네요. 예,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평가에 들어갑니다. 정보공개 평가가 빨리 하는 것도. 네, 각 기관마다 늦게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네. 각 기관마다 좀 빨리빨리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많이 이제 퍼져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시겠어요 오늘 이후로. 네. 저희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다는 사명하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거나 정말 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나 동사무소에서 감출까,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에게 SOS를 쳐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저희가 한번 방송으로 또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뭐 이런 에피소드인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사세요. 시골에 사시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기자다 이러니까 그 동네 분한테 이제 약간 청탁을 받은 거예요. 네, 부탁을 받은 거죠.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알고 싶은데 자기 재산권이 침해된 거예요. 재산권이 침해돼서 내 재산, 내 그 땅에 그 이제 도로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결정했는지 좀 알고 싶다. 나도 모르게 길이 생겼다. 네. 그래서 그걸 물어봤다 하길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그분 집 앞으로 길이 생긴 그 결정한 뭐 관련된 결제 문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딱 청구를 해서 제가 받아서 그분에게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그걸 10년을 고생하셨대요. 그 문제로 머리가 아팠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해결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저희 부모님에게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다고. 그러면 어디다 청구? 국토부에 청구하는 아닙니다. 거예요? 예. 어디다 지자체에다가. 지자체에다가. 알겠습니다. 그 시골 마을길이에요. 자기 그 개인 사유지 위에 이제 길이 생긴 건데 그런 분쟁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어린이집 뭐 이런 것도 그냥 지자체에다 하면 되나요? 지자체가 웬만하면 다 시청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뭐 들어가면 때로는 되나요? 뭐 구청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구청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런 걸 다 달라서 좀 뭐 국구가 없는 작은 시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시에다 시나 지자체에다 구를 하면 먼저? 되고. 최근에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김건희 여사의 경찰들이 김건희 여사를 경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원된 경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록물들이 다 이게 공개돼 있습니다. 물론 목록만 공개돼 있어요. 날짜하고 목록만 공개돼 있는데 그 이름이 여사님 뭐 일정, 경호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그 기록물들이 다 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단히 좀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되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무엇이든 알고 싶은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청구도 한번 해보고요. 의미 있는 기록물이 있으면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또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오늘 첫 방송인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늘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 방송으로 또 이렇게 시민 여러분과 만났는데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뭐 전공하고 있는 이 정보공개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신나고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 방송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좀 느낌상 윤석열 정부에서 이 알 권리와 관련된 계속된 이제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마다 제가 명쾌하게 이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물어보시면 직접 청구하셔서 그 결과물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취재하다가 이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기자들 촌지받은 걸 저한테 그 제보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 여러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셔도 좋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하단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물어보시면은 저희들 이 제작진들이 보고 이런 내용은 정말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